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치면서 볼게요. 자, 세상에는 가장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많은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봐봐. 가시광선은 파장이 긴 거야. 그래서 뭘 할 수가 없냐면은 단백질 구조, 분자 구조 같은 물질의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미세한 물질의 내부 구조까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봐봐. 안에까지 보기 위해서는 짧은 파장의 빛의 영역을 볼 수 있어야 돼. 됐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뭘로 활용할 수 있냐면 방사광으로 할 수 있어요. 자, 방사광이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다시 빛의 속도에 가장 가깝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바뀐 운동 궤도의 곡선의 접선 방향이 수직 방향이라는 거죠. 방출되는 좁은 퍼짐의 전자 기파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얘들아. 요거 꼭 체크해놔야 된다. 자, 어쨌든 그래서 방사광에는 뭐가 있냐면 적외선과 가시광선과 자외선과 X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실험의 목적에 따라서 파장을 선택해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파장 가변성을 가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방사광이란 휘도가 높은 거예요. 계속 특성을 얘기하고 있어. 휘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빛의 집중 정도인데 빛이 세기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빛의 퍼짐이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휘도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방사광에서 실험을 통해 선택된 X선은 기존에 쓰던 X선보다 휘도가 수만 배 이상이라서 이를 활용하면 물질의 정보를 갖다가 더욱 자세하게 얻을 수 있어요. 잘 봐. 자, 휘도가 높으면 이걸 가지고 더 자세하게 뭔가를 볼 수 있대요. 이해됐지? 자, 그래서 지금 개념들이 좀 많으니까 옆에다가 좀 정리를 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쌤 보고 만약에 이걸 정리를 하라 그러면 나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가시광선의 영역이 있다 그랬어. 자, 지금 전체 지문은 방사광인 거지, 맞지?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게 가시광선이야. 가시광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필기를 한 거예요. 그럼 가시광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파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방사광은 어떤 거냐면 파장이 짧은 거지. 됐죠? 그런데 단순하게 파장이 짧은 게 아니라 이 지문에서 정확하게 뭐라 그랬냐면 이 표현을 했단 말이야. 자,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전자, 됐지? 다시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조건이 있었어. 이게 나름대로 방향을 바꾸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운동궤도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됐죠. 운동궤도 방향의 접선 방향으로 나오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지문에서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좁은 퍼짐의 전자기파라고 얘기했어요. 맞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파장이 짧다라는 게 결국 좁은 퍼짐이라는 표현하고 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파장이 짧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물체의 내부 구조 파악에 용이하다 그랬어요. 이해됐죠? 그 안쪽까지 이렇게 깊게 투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자, 방사광에는 뭐가 있냐면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됐죠? 자,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이 여러 가지를 가지는 걸 뭐라 그랬냐면 파장 가변성이라고 그랬죠. 파장 가변성 때문에 우리가 실험 목적에 의해 가지고 선택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뭐 이제 좌회선부터 맞지? 적외선, 좌회선, 가시광선, 좌회선, 가시광선, X선이 있는데 맞지? 그 중에서 이제 예시를 든 게 X선이라서 이 X선만 한 번 더 살펴본다면은 얘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휘도가 높다 그랬잖아, 그잖아. 이 휘도가 X선이 높기 때문에 엄청 좋다 그랬어, 그치? 휘도가 높다. 휘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질을 자세히 볼 수 있다. 투과가 가능하다. 그죠?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럼 이 휘도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지. 그치? 이 지문에서 이제 휘도에 대한 정의를 한번 했잖아요. 자, 빛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빛의 퍼짐이 작을수록 됐죠? 자, 빛의 크기는 큰데 그지?
퍼짐이 작을수록 휘도가 높다라는 개념이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렇게까지 지금 이 지문들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함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잖아. 그렇잖아. 일부러 이렇게 막 정신이 없겠지만 요거 그냥 필기하셔도 돼요. 어제 정신이 없겠지만 일부러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리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계속 너네들한테 지금 사실상 보여주는 거라서 얘들아 이거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필기를 할 때는 정리를 해야만 해라는 걸 보여주는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나도 힘들어. 알겠지? 나도 정신이 없고.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래서 방사광에서는 자연에서는 별이 수명을 다해 폭발할 때 생기기도 하지만 자, 이를 연구에 활용하는 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고성능 슈퍼현미경이라 불리는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사용해요. 이걸 이제 연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걸 만들 거야, 이 빛들을. 자,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방사광 가속기는 일반적으로 그게 자, 그러면 갑자기 내용이 바뀐 거지. 봐봐. 위에서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방사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사광의 특성들을 여기까지 설명한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방사광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설명했다면 특성. 그러면 여기 밑에서부터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방사광을 연구하기 위한 뭐의 특성인 거냐면 방사광 가속기인 거예요. 그럼 이 방사광 가속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인 특징 설명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나오는 거야. 자,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자 입사 장치, 저장링 그리고 빔라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대.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지문을 쭉 보면서 방사광이 어쨌든 우리 전체 주제인데 내가 지금 저거 이미 동그라미 쳐놨네요. 원래 이게 네모가 돼야 돼. 알겠지? 원래 네모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미 동그라미 쳤으니까 아까 흥분해서 그럼 얘를 그냥 네모로 칩시다. 그럼 네모로 치면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러면 이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구성품은 전자 입사 장치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구성품을 얘기할 거야. 자, 얘는 뭐냐면 전자를 방출시킨 뒤에 빛의 속도를 가깝게 저장링으로 주입하는 장치이고 그리고 전자총과 그 다음에 선형 가속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전자 입사 장치는 전자총과 선형 가속기로 구성이 된대. 자, 그 다음에 전자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유한 파장을 가진 금속의 파장보다 더 짧은 파장의 빛을 가하면 전자가 방출되는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전자를 방출시켜. 어쨌든 아까 왜 이런 거 하냐면 방사광에서는 전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전자를 내보내야 돼. 근데 그게 어때야 돼요? 짧은 파장이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전자총으로 하는 거야. 자, 이때 방출된 전자는 상대적 속도가 느려서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가속기라는 게 존재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선형 가속기에서 음전하를 띈 전자가 양전하를 띈 양극적으로 움직이려는 전기적인 힘의 원리를 해서 가속을 할 거예요. 자, 전기적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선형 가속기를 이용하는 거야. 자, 이때 선형 가속기에서 빛의 속도에 근접된 전자는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정자링으로 갈 거야. 봐봐. 전자 입사 장치는 방출을 시킨 다음에 이게 지금 다 여기까지 이제 방출시키는 거야. 이 전자를 방출시킨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가속을 시키는 과정을 전체 설명했어요. 근데 그 가속을 시키는 과정이 이제 선형 가속기인데 이해됐지?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필기할 필요 없어. 근데 선형 가속기인데 걔는 뭘 이용할 거냐면 전기적인 힘을 이용해서 가속을 시킬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힘을 이제 이용하는 거야. 아주 그냥 간단한 거야, 얘들아. 어렵지 않아. 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러고 나서는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저장링으로 가게 됩니다. 자, 다시. 자, 전자 입사 장치는 이 입사 장치 안에는 그럼 뭐가 있냐면 전자총이 있는 거고 선형 가속기가 있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 안에서 요거를 거쳐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장링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요 두 개가 전부 다 뭐다? 전자 입사 장치인 거야. 알겠지? 필기를 최대한 처음에 한 것들을 최대한 이게 유지하려다가 보니까 쌤이 지금 이렇게 필기를 조금 뭐라 그럴까 보기 어렵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는 위계를 좀 나눠가지고 제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안 하면 큰일 난다, 얘들아. 알겠지? 어쨌든 다시 넘어가자. 자, 그래서 저장링이라는 것은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저장링에 대한 이제 새로운 얘기예요. 저장링은 휨 자석석과 일반 삽입 장치와 그다음에 고주파 공동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N각형 모양으로 설계되어서 N개의 직선 부분과 N개의 모서리 부분이 이루어져 있는데 자, 저장링의 이 모서리 부분에는 모서리 부분은 전자의 방향을 조절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휨 자석
자석석을 설치할 거야.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지문에서 전자를 방출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 전자가 빠르게 만드는 게 어디까지였냐면은 여기 전자 입사 장치까지였어요. 됐죠? 전자 입사 장치를 통해서 전자를 방출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걔를 엄청 빠르게 돌려 가속을 해. 그지? 선형 가속기였지 그게.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지문은. 이러고 나서 저장링으로 갔잖아. 이미 속도는 빨라. 근데 속도는 빠른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제 운동 궤도의 곡선을 바꿔야 되겠지. 방향을 바꿔서 그 접선 방향으로 뭐가 나오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게 우선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문에 여기 그 처음에 나와 있었던 요 근거가 이미 이제 우리 지문에서 이제 이걸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궤도를 따라서 회전을 하게 해요. 자, 전자는 힘 자석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당연하게도 아까도 전기의 힘 때문에 이제 빨라졌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동일한 논리로 자기장의 힘 때문에 휘게 될 거야. 그랬을 때 이때 자, 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접선 방향으로 됐지.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사각이 강출된다. 자, 이게 이제 이 뭐랄까? 방사각을 만들어내는 원리인 거죠. 자, 저장링의 직선 부분에는 N극과 S극을 번갈아. 자, 직선 부분에는 어떤 게 있냐면 N극과 S극을 번갈아 배열한 삽입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전자는 삽입장치에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N극과 S극 사이에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면 구불구불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자, 봐봐. 구불구불하게 움직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 그렇잖아.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마다 방출될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방출된 방사광은 위상이 동일한 방사광과 서로 중폭돼. 봐봐. 비슷한 친구들하고 중첩될 거야. 그러면서 진폭이 커지는 간섭 현상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삽입 장치에서는 중첩되어 진폭이 커진 광사광은 휨 자석석에서 방출된 광사광보다 훨씬 더 크고 밝은 에너지가 될 거예요. 자, 이때 휨 자석석과 삽입 장치를 통과해서 여기서 밑줄 하나 줄게. 삽입 장치에서 나온 친구들은 훨씬 더 큰 거야. 뭐에 비해서? 얘네에 비해서. 이런 것도 비교하는 지문에 가끔 나오니까 체크해 두시고. 이거 반대로 낸다. 휨 자석석이 훨씬 더 작은 거야. 삽입 장치가 훨씬 큰 거고. 자, 이때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간섭 현상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그래서 간섭 현상에다가 물결을 친 다음에 이 세 개가 동일하다라는 걸 표현하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게 결국 큰 에너지를 가진 거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때 휨 자석선과 삽입 장치를 통과하여서 방사광을 장출한 전자는 에너지를 잃게 되고 고주파 공동 장치는 이러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전자를 이제 계속 궤도에 돌게 한대요. 자, 마지막으로 빔라인에는 이랬으니까 자, 빔라인에서는 뭐가 있는 거냐면 지금 빔라인 어딘가요? 라고 얘기할 텐데 아마도 나한테 그지? 여기 지금 방사광 가속계 뭐가 있냐면 전자 입사 장치, 그 다음에 저장링, 아까 우리 저장링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저장링 부분이 이제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빔라인인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요걸 이제 네모로 정리해도 될 것 같아. 요렇게 정리를 하면 방사광 가속기에서는 첫 번째 어디로 갈 거냐면 전자 입사 장치로 갈 거고, 두 번째 저장링으로 가고, 그 저장링에서 뭐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각각 역할이 되게 중요해. 뭐가 할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빔라인으로 가는 거야. 이미 방사광은 나와서 저장링에서. 자, 그러면 빔라인은 실험 목적에 맞도록 방사광에서 원하는 파장을 분리시켜서 잡아봐. 실험 목적에 맞도록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진공 자외선 빔라인과 X선 빔라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진공 자외선 빔라인에서는 주로 자, 여기서 형광펜지를 쳐도 되지만 쌤은 좀 다르게 해서 여기서 할게요. 자, 진공 자외선 빔라인에서는 주로 기체 상태의 물질의 구조나 고체 표면에서의 물질의 구조와 같은 실험 같은 걸 할 거고, X선에서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상대적으로 좀 짧기 때문에 훨씬 더 짧다는 거야, 다른 애들보다. 그래서 주로 물질의 내부 구조라든가 원자 배열과 같은 실험들을 할 거야. 특히나 이 X선 현미경 같은 경우는 최대 아주 작은 거야. 15나노미터 정도 되는 생체주입 같은 물질의 내부 구조까지 확대해서 관찰할 수가 있어. 즉 X선이라는 것은 가시광선과 다르게 유리렌즈나 거울을 써서 굴절시키거나 반사시키기 어려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는 굴절시키거나 반사시키기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할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유리렌즈나 거울을 써서는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 방법으로 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자기장을 이용한다 이 얘기예요. 됐지? 자기장을 이용하면 조금 더 휘는 게 쉬워진다 이 얘기인 거야. 그걸 굴절시켜서 빛을 모을 수 있는 특수 금속 에너지를 통해서 X선을 그러니까 모아서 쏴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래야 집약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겠네.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거야. 잘 봐. 자, 여기까지가 위에 있는 이제 방사광에 대한 설명인 거고, 이번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방사광 가속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방사광 가속기에 대한 네모를 치지 않고 어떻게 칠 거냐면 순서대로 할 거야. 그래서 전자 입사 장치가 먼저 있네. 자, 전자 입사
장치가 먼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번인 건데 아까 그 우리가 얘기했었던 요거 있잖아. 요거 그 주제가 요 정의가 그대로 쓰일 거야. 맞지? 근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현관펜지를 쳐보자. 잘 봐봐.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가 핵심인 거지. 맞지?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게 따로였고 우리 지문에 따르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접선 방향으로 퍼지게 하는 게 또 다른 그 저거였어. 그래서 저걸 갖다가 다 이게 현관펜지를 좀 다르게 쳐가지고 해본다면 전자 입사 장치에서는 뭘 할 거냐면 첫 번째로 일단 노란색을 할 거예요. 노란색이 뭐예요? 아까 위에 지문에 나와 있는 빠른 속도 가속이야. 이해됐죠? 자 얘도 미안한데 얘들아 내가 지금 이제 너네하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 자 얘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큰 1로 하자. 그지? 이렇게 해놓고 자 위계를 좀 나눠볼게요. 자 빠른 속도로 가속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일단은 전자총과 선형가속기가 있다 그랬으니까 전자총에서 계속 뭘 써야 되겠지. 그지? 자 봐봐. 그래서 1번이 전자총이에요. 전자총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자꾸 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느려요. 이해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필기를 하면 되는 거야. 왜 이래? 아직까지는 느려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뭘 지날 거야? 선형 가속기를 지나게 될 거예요. 선형 가속기에는 뭐를 이용해서 자기장의 전자기장이죠. 당연히 전자기장을 이용하여 속도를 갖다가 높일 거예요. 이해됐죠? 빠른 속도로 가속한다라는 게 결국은 일단 나와야 되고, 그지? 전자총에서 한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형가속기에서 전기적인 힘을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빠르게 할 거야. 그러면 이게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기서 이제 빛의 속도까지 가요. 빛의 속도에 근접한 누가 있을 거야? 전자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네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저장링으로 가겠죠. 이 저장링이 이제 2번이죠.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저장링이라고 필기를 해도 되지만 우리 저장링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장링은 이제 N각형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필기해 봅시다. 자, 저장링은 N각형 모양인데 일반적으로는 그지? 얘가 뭐라 그랬냐면 N각형 선이 있다 그랬고 모서리가 있다 그랬고 N각형 그다음 그 직선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모서리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휨 자석석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자 모서리 부분에는 휨 자석석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이 지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휨 자석성을 설치해서 이게 계속 궤도를 따라서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다시 자 그러면 저장링으로 가긴 갈 건데 저장링에서 우리가 뭘 먼저 만나는 거냐면은 1번 이거 색깔은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자 1번 휨 자석석 얘는 어디에 있다고? 모서리에 있다고. 모서리에 있는 걸 만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 궤도를 유지하게 하는 거야. 궤도 유지. 그러니까 어디를 이탈해 버리거나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동그랗게 봐봐. 동그랗게 다니다가 뭐 예를 들면 동그랗게 다니다가 어떤 힘을 작용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 광선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한번 이렇게 돌리고 있어야 돼. 궤도 안에 돌고 있어야 되거든. 그걸 해주는 게 이제 휨 자석성인 거예요. 어디로 빠지지 않도록.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궤도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겠지. 자, 그럼 궤도로 나눠서 회전하다가 휨 자석 지나면서 자석 주위에 자기장의 힘을 받을 거야. 잘 봐.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궤도를 유지한 다음에 거기에서 휘어요. 됐지? 휨 자석석을 딱 지날 때, 그지? 자기장의 역할을 벗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이제 자기장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지. 궤도가 유지되는 것도 자기장 때문에, 휘는 것도 자기장 때문인 거야. 자, 휘어서 뭘 방출하게 될 거냐면은 법선 방향으로. 법선 방향이었나? 아, 접선 방향이네요. 소리. 미안해요. 접선 방향. 선에 접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를 혹시라도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 싶긴 한데 법선과 접선은 달라요. 이해됐죠? 내가 아까 이거를 잘못 읽어가지고 나는 이걸 법선으로 아까 읽었는데 법선은 수직이고 얘들아. 난 이건 줄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접선은 그 면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요 기울기 그대로예요. 그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뭐 아니면 이거 뭐 좀 복잡한 개념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접하는 면인 거야. 접하는 선 알겠지? 어쨌든 그래서 휘어서 이제 접선 방향으로 막 나가게 될 거니까 그럼 내가 그림 잘못 그렸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나가겠네.
그지? 뭐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휘어서 접선 방향으로 뭐가 나갈 거예요? 이제 그 아주 짧은 이 진폭에 친구들이 나갈 거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근데 전자에서는 됐지? 삽입 전자는 삽입 장치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삽입 장치가 우리 지금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휨 자석석과 삽입 장치와 고주파 공동 장치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 자, 저장링에서 계속 돌면서 어쨌든 이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장의 힘을 받아서 휘었을 때 뭐가 나올 거냐면 방사광이 배출되는 거야. 저장링에서야 이제 방사광이 방출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방사광 방출이 됩니다. 됐지. 이게 이제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방사광을 찾은 거지, 그지? 그 다음엔 어디로 갈 거냐면 삽입 장치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의 여정이야, 그지? 삽입 장치로 갈 겁니다. 삽입 장치로 가서는 뭐 하냐? 이 지문에 따르면은 삽입 장치에서는 이 뭐랄까 저 뭐야 자기장이 N극과 S극으로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구불구불하게 움직여. 그러니까 더 크게 만드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N극과 S극 때문에 결국 자기장의 힘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서 계속 뭐가 나오게 해요? 방사광이 방출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휨 자석석에서도 방사광이 방출되었지만 삽입 장치에서도 방사광이 방출될 거야. 그런데 이 삽입 장치를 지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길 거냐면 잘 들어봐봐. 삽입 장치를 지나면서 얘네들이 이제 간섭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칠게요, 쌤이. 방사광이 방출되는데 간섭 현상을 통해서 비슷한 친구들이 굉장히 커지는 어떤 진폭들이 이제 뭉치는 그런 어떤 효과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방사광이 된대요. 더 큰 방사광. 됐지? 그래서 삽입 장치를 지났으니까 이제 어디 가야 돼요? 고주파 공동 장치로 가야 되겠죠? 자, 그 고주파 공동 장치가 어디예요? 여기 있잖아. 그잖아. 고주파 공동 장치. 그치? 그래서 이러한 전자에 에너지를 보충하여서 전자가 계속 궤도로 돌게 한대요. 자, 고주파 공동 장치.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빛을 한번 잃잖아요. 그러니까 삽입 장치에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3번에 고주파 공동 장치로 갈 건데 이제 얘는 어떤 역할인 거냐면은 힘을 잃은 전자가 에너지를 보충해요. 그래서 계속 궤도로 돌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거지, 그치?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빔 라인으로 가는 건데, 그럼 이제 빔 라인은 어떤 친구인 거냐면 여기서 이제 더 큰 방사광이 어디로 가냐의 문제인 거잖아, 그렇잖아? 잘 봐봐. 그럼 이제 저장링에서 이제 3번이 어디다? 이제 빔 라인이다. 빔 라인은 뭐 하는 거다? 요 더 큰 방사광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만드는 거다? 분류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X선계야. 이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이제 X선 빔 라인과 그리고 하나는 뭐였더라? 자외선인가? 진공 자외선 빔라인이네요. 그럼 잘 봐. 자외선 빔라인은 아까 이 기체 상태를 갖다가 연구하거나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실험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이 둘을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기체 상태 뭐다. 이거는 이제 고체 상태 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이 지문은 정리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과정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 과정이 결국 뭐랑 똑같은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예시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잘 봐. 아까 내가 하다 말았는데 저 빨간색으로 이제 방향을 바꿀 때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지금 휘어서 방향을 바꾸는 게 휨 자석성에서 나와요. 그리고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게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이제 요 삽입 장치에서 나옵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저 운동궤도 방향으로 접선 방향에 굵은 퍼짐이 나옵니다. 즉 전자기파가 나오고 이제 그 방사성이 나오는 게 그게 어디냐면 여기서 두 번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삽입 장치뿐만 아니라 휨 자석도 동일하게 요런 것들이 나온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놓으면 우리가 좀 시각화하거나 좀 정리하는데 좀 큰 문제가 없이 정리가 되지 않나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꼭 정리를 하셔야 돼. 자, 문제 풉시다. 윗글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은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봅시다. 뭐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쭉 한번 보면 실험 목적에 따라서 빔라인 종류는 달라지죠. 그죠?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휨 자석서의 개수는 저장링의 모양에 따라서 모양이 이제 N각형의 모양이라고 했는데 이 N각형의 어디에마다 모서리마다 이제 휨 자석석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N개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달라져요. 맞고 3번 빛의 집중 정도는 빛의 세기와 퍼짐에 따라서 달라진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빛의 집중 정도는 세기와 퍼짐에 따라 달라진다고 나와 있어 지문에. 4번 전자는 양전하를 띤 양극 쪽으로 움직이려는
양전하를 띤 양극적으로 움직이는 전기 중에 봐봐. 전자는 애초에 음전하라서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양전하 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제 전자기적 힘을 갖다 사용한다고 나와 있었잖아. 그렇잖아. 맞고. 5번 금속은 고유한 파장보다 긴 파장의 빛을 금속에 쏘면 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다. 자, 고유한 파장보다 긴 파장의 이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금속의 그 파장보다 짧은 파장을 하는 거거든. 짧은 파장의 빛을 하면 전자를 방출시키거든.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죠. 그죠? 애초에 이게 틀렸어요. 틀려 먹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2번 봅시다. 방사광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실험 목적에 따라서 파장을 선택하는 것이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방사광 가속기에서 연구 목적으로 가속시키는 전자기파이다. 자, 연구 목적까진 맞아요.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이건 인위적이라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이렇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도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나오지 않았나 우리 지문에? 무슨 말이냐면 그 태양이 터질 때 그지?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죠? 자, 근데 봐봐. 근데 가속시키는 아니 뭐 이게 근데 지문에서 이거 100번 맞다고 치더라도 봐봐. 연구 목적으로까지는 그래. 자 봐봐. if가 나온 거니까 방사선 가속기에서는 연구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까지는 오케이야. 100번 양보해서. 근데 뭐가 틀리냐면 가속시키는 전자기파가 아니고 전자를 가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드는 거냐면은 방사광을 만드는 거야. 정확히는. 무슨 원리를 이용해서 가속시킬 때 전자기력 자기장을 이용해서 방사광을 만들어내는 거지. 됐지? 전자기파인 방사광이라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해됐죠? 전자기파라는 이 개념이 안 맞아.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이해됐죠? 다른 것들은 왜 맞는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래. 요 문제가 나는 제일 헷갈렸어요. 이해됐죠? 학생들이 별 생각 없이 가장 넘어갈 만한 가장 좋은 문제. 알겠지? 3점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까먹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인 게 중요한 거야. 이런 말장난이 중요한 거거든. 전자기파와 방사광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문제야. 가속시키는 대상이 전자기파가 아니에요. 전자인 거지. 그 결과물로 방사광이라는 전자기파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맞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문에서는. 그지? 그렇게 보시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렇게 구조를 정리해 놨는데 이 구조가 사실은 쌤이 한 거랑 조금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이걸 이제 나는 세로로 찍어 적은 거고 여기 이제 가로로 적은 것뿐이야.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이 툴을 가지고 그대로 정리해도 돼. 상관없어. 이 툴로 쌤 정리한 것처럼 정리해도 돼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자료를 보기를 사용한 거니까 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좋을 수도 있어. 상관없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한번 보면 A에서는 광전 효과를 이용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 방출시킨 다음에 그걸 갖다가 B에서 이제 이만큼 한다고 얘기했죠. 지문에 나와 있었어요. 2번 전자는 C를 지나면서 자석 주위의 자기장의 힘을 받아서 방향을 바뀌면서 궤도를 따라 방향이 바뀌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궤도를 따라 여전히 회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3번 자, C에서 방출된 방사광이 D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밝은 이유는 이라고 얘기했어. D에서 방사광에서 봐봐. 근데 밝지 않죠.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밝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반대로 썼어. 3번이 틀린 거네. 꼭 체크해 두시고요. 4번 봅시다. 자, 윗글의 기억과 보기에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랬으니까 우리가 기억을 한번 봐줘야 되겠지. 지문이 기니까 힘드네. 봅시다. 기억은 X선 현미경이에요. 자, 4번에 뭐가 맞는가 봅시다. 광학 현미경이라는 거는 가시광전을 굴절시켜서 잘 봐봐. X선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방법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시광선을 굴절시키거나 빛을 모을 수 있는 유리 렌즈가 안 됐어요. 유리 렌즈를 쓸 수가 없어서 우리 지문에 나와 있다. 그런데 광학 현미경은 쓰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물질의 표면을 확대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광학 현미경 렌즈를 보면 200나노미터 정도 되면 얘도 많이 볼 수 있네요. 봅시다. 자, 기억과 달리 니은은 이랬으니까 내가 헷갈리니까 그냥 니은이라고 볼게요. 자, 니은은 물질 내부 좀 관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도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틀린 거고 2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이랬으니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기억은 빛이 굴절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실험하는 장치이다. 기억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광학현미경이에요. 3번 기억은 방사광을 이용하는 거야. 그치? 자, 3번 자, 기억은 유리 렌즈를 활용해서 빛을 모아서 물질을 갖다가 확대하는 장치이다. 이건 이제 니은인
아닌 거죠. 그죠? 정신 차리고. 자, 4번. 니은은 기억에서 사용하는 빛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의 영역을 갖다가 이용하는 장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잘 봐봐. 기억에서 사용하는 빛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니은이 빛이 기억에서 사용하는 빛의 영역이 아닐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가시광선의 영역이 있긴 한데 방사광은 뭐가 있냐면 적외선 가시광선, 좌회선 X선이 있어. 그런데 지금 봐봐. 우리 기억은 그 중에서 X선인 거잖아. 그럼 우리가 기억은 그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기억은 가시광선이 없어요. 아닌 거지 당연히. 지문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그래. 상식으로 풀면 안 된다 얘들아. 그리고 니은은 가시광선을 쓰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제 말장난을 할 거야. 잘 들어봐봐. 자, 니은은 기억에서 사용하는 빛의 영역이 아닌이라고 얘기했잖아. 오케이, 이것까지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잘 봐. 니은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이까진 맞는 거야. 근데 뭐가 문제야? 이게 틀린 거야. 이해됐죠? 말장난을 잘 쳤어요. 5번. 자, 기억은 니은에서 사용하는 빛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 그렇죠. 이게 지금 맞는 거지. 그지?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5번의 답은 그냥 단단하니까 5번 이렇게 정리합시다. 됐죠?